월요일 아침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면 뉴욕 증시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장에서도 국채금리가 말썽이었죠. 네, 갑자기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시즌 개막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63%,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지표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호재가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요. 비농업 고용이 25만 6천 건 증가했는데 다우의 예상치 15만 5천 건을 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업률은 4.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강하다, 즉 경제가 강하다라는 소식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023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급격하게 높아지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국채금리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추가 인하 기대감까지 사그라들면서 시장 웃을 이유가 없었던 그런 금요일 장이 되겠죠. 히트맵을 통해서도 하락장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초록불, 그러니까 오른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죠. 빅테크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고 금융,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이라던가 다른 기타 산업이라던가 다른 많은 섹터들도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몇 가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입니다. 2.41% 하락을 했는데요. 밍치거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죠. 애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고음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올해 이제 새로운 출시를 앞두고도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판매율이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중국에서의 부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세를 애플이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애플을 두고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한 방 날렸습니다. 저커버그가 아이폰 이후 거의 20년 동안 애플은 혁신이 없었다라면서 애플을 저격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과연 애플이 AI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금요일장에서 M7 종목들이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도 메타는 0.84%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M7 중에서 메타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3%가량 내렸는데 스태티스타가 통계를 내길 생성형 AI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10배 성장한다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중심에 있는 건 그래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에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금 힘을 차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입니다. 하락률이 크진 않았지만 0.05%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지난 5거래일 동안 M7 종목들이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서도 테슬라 3% 이상 오르면서 선전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이번 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A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산불로 인해서 보험주가 일제히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스테이트가 5% 이상 하락했고요. 처브가 3% 이상, 트래블러스 4% 이상 내림세를 보였죠. JP모건의 코멘트가 있는데요. 올스테이트, 처브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이번 산불 손실에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떠안게 되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처브가 해당 지역, LA 지역에 노출
노출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무디스가 통계를 내길 이번에 보험으로 커버되는 손실이 수십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의 주택들이 있는 지역에도 산불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억 달러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손실을 안게 되는 게 바로 보험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있는데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호실적에 무려 27.55% 하루 만에 크게 올라갔는데 운영비 절감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코멘트는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약국 사업이 워낙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난 1년 동안은 4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인데요. 약국 사업 매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관련된 소식 지켜보셔야겠고요. 델타 항공 9%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주당 1.85달러 기록했고요.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강한 가이던스까지 제시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반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17% 이상의 급락세를 냈었습니다. 물론 흑자를 기록했지만 예상치에 못 미친 실적에 지금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입니다. AMD 4.76% 하락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걱정된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AMD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프리 홀딩스는 웰스파고와 시티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10% 이상의 급등세 금요일장에서 나타냈습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양호하고 또 마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두 기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죠. 금요일장에서 25%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는데요. 캘파인 인수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때 제시했던 가이던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주가 25% 크게 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이 4.383%를 그리고 10년물이 4.76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강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 강한 경제에 반응하면서 급격하게 뛰어 올랐는데 사실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면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5%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금요일장에서 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죠. 3.58%로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0월 7일,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1%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값 함께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